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우리 대학 알림의 거리 일대에서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JB청년 CEO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매 학기마다 진행되고 있는 본 행사는 학내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우들과 만 39세 미만 청년 CEO가 참여하여 손수 제작한 물품을 학우들에게 직접 판매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프리마켓을 통해 도내 청년 CEO들과 소통하고 시제품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직접 분석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16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리대학 창업지원단,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하는 청년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 할로윈을 주제로 한 우리 학교의 가을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우리 학교 알림의 거리에서 프리마켓이,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는 푸드트럭과 무대 행사가 소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축제의 컨셉에 맞게 학교 곳곳이 할로윈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학우들의 관심과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한 할로윈 분장 부스와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축제의 즐길거리를 더했는데요. 특별한 컨셉과 즐길거리로 순조롭게 마무리된 이번 가을 축제. 이번 축제와 같이 더 나은 대학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열 헌혈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 전열 헌혈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는데요.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과 일반 기념품 1+1, 영화 관람권과 문화상품권 2장, 영화 관람권 2장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홍사나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5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공과대학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징계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공과대학 학과, 학부, 그리고 동아리의 감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가 경고 1회, 화학공학부가 경고 8회를 받았습니다. 특히 화학공학부는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에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개인 통장에 50만 원씩 입금된 사실에 경고 1회, 학생회비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타 계좌로 먼저 결제하는 차용정산 14회로 경고 7회를 받았는데요. 2019 공과대학 감사 부칙에 따르면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경위서 및 사과문 낭독 영상을 공과대학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학공학부는 교수들이 학생회가 사과 영상을 게시할 경우
학과 이미지가 하락하니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해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추가 제재도 없어서 화학공학부를 비롯한 다른 학과 대표자들도 징계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받은 학과의 대표자들은 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학생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후원금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인데요. 윤 씨는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부터 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윤 씨와 같이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준비하던 김수민 작가는 윤 씨에게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 씨가 고인 장인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기만 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등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윤 씨에게 자발적으로 모금했던 시민 400여 명도 윤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윤 씨는 캐나다에서의 치료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하루빨리 입국해 그의 허위 증언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드리기 위해 저희 문학배면 시체, 문배시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문배시는 매주 화요일 2개의 문학작품들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작가 소개, 간단한 줄거리와 서평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쉬운 문학 상식 퀴즈 워밍업 시간과 마음을 울리는 책 속 한 줄, 하루 한마디까지 방송하고 있으니 전북대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학기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나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이번 성적은 정말 잘 받아야지 라고 했던 다짐 기억하시나요? 그 초심 잃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10월의 첫날이죠. 개강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달의 첫날이 되면 왠지 모르게 설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저번 달에 이루지 못했던 바람을 이루자,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더 좋게 보내자 같은 다짐도 새로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10월도 좋은 추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워밍업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까요? 워밍업 시간은 매주 문학 관련 퀴즈를 맞춰보며 간단한 상식도 얻고 문제를 맞히는 소소한 재미도 얻어가는 시간이죠. 다들 지금부터 귀 쫑긋하셔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일랜드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예이츠를 알고 있으신가요? 풀네임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로 서정적이고 뛰어난 작품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환상적이며 시적인 캐서린 백작 부인을 비롯하여 몇 편의 뛰어난 극작품이 유명한데요. 그 후 192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독자적 신화로서 자아를 빗댄 자연계와 예술을 빗댄 자연부정계, 세 개의 상극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최초로 주목할 만한 시집인 오이진의 방랑기는 켈트 문학 특유의 유연하고 표묘한 정서를 풍겨 당시의 세기말 시인들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오래전 과거에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시초부터 라파엘 전파를 이어 상징주의의 영향에서 자연보다 우월한 것으로서의 예술, 그리고 또 이 예술의 세계를 믿어왔는데요. 자연보다 예술이 우월하다는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또 192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 후는 극장 경영, 배우 훈련, 정치 참여 등 다채로운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시인으로서의 생애 중기는 대체로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 그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그가 생애 작품 속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것은 천사가 남긴 실수다. 노랫말에도 이 말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인상 깊고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굴의 호감도를 높이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여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윌리엄 예이츠가 천사의 실수라고 표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어렸을 땐 이게 갖고 싶어서 볼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있거나 이게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사람 인상을 좋게 해주는 매력 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워밍업 문제도 잘 맞춰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배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보조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보조개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서정적인 가사와 함께 감미로운 멜로디까지 합쳐지니 정말 이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근우 작가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 김용택 작가의 어느 날이라는 시를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작품들이 여러분들의 저번 한 주에 좋은 영향으로 다가갔나요? 학기 중반으로 넘어선 요즘 더더욱 이런 문학 작품들을 즐기시면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빨리 오늘의 작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학 배면 시체, 문배씨가 추천하는 오늘의 첫 번째 작품은요. 이몽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요즘 베스트셀러 항목 중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제목을 보니 무슨 내용일지 호기심이 드는데요. 빨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이 책의 저자 이몽택 작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몽택 작가의 필명은 편집왕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인데요. 편집왕은 곽백수 화백님의 작품 중 트라우마에 나오는 한 등장인물, 떠돌이 편집인인 스티브 장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편집왕은 작품에서 비중이 적은 캐릭터이지만 선의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멋진 포즈와 함께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지는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가는 블로그를 통해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기뻤다고 했던 만큼 남을 잘 돕는 그런 분이신데요. 앞으로도 글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계속 이 필명을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필명이었네요.
편집왕 임홍택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잠시 신입사원 입문 교육 담당자로 일하던 시기에 90년생들을 만나면서 생겼던 호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 이 호기심을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었던 새로운 지식이나 관찰 경험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주요 타깃 독자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30에서 40대 직장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90년생들을 신입 직원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90년생 신입사원과 60년생 이상의 임원 혹은 최고 경영진 사이에서 어떠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세대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작가의 성격에 맞게 이 책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임홍택의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한데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단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아빠의 모습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그의 책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입니다. 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왔습니다. 가을 축제에 장범준이 왔었죠. 저도 축제를 즐기러 갔었는데 노래로만 듣던 그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니 감미로움은 더 배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임홍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책을 요약한 소제목은 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법인데요. 이처럼 차이를 느끼는 다른 세대들의 통합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는 가수, 대통령, 화가 등 다양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대답은 한정되는 것 같아요. 90년대생은 대부분 공무원이라고 답하곤 하죠. 최종 합격률이 2%가 채 되지 않는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바로 9급 공무원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기성세대는 이런 산술적인 통계를 근거로 90년대생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세대를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변하는 세상에서 꼰대로 남는 지름길이라고 작가는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세대 특징입니다. 90년대생은 이제 조직에서는 신입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가 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책에 담긴 여러 통계와 사례, 인터뷰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90년대생은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을 남발하고 어설프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며 회사와 제품에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든 소비자로서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에게 꼰대질을 하는 기성세대나 자신을 호갱으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은 몰려오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산업의 마케터는 새로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툴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의 담당자는 본격적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가이드와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90년대생의 출현,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총 3부로 이루어져 부분마다 90년대생의 특성을 요약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말이죠.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기성세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작가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이 책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이 책의 주요 독자 타깃은 기성세대이지만 90년대생 본인인 우리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도 읽으면 도움이 될 법한 내용도 담겨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작품, 이몽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입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작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학 빼면 시체, 문빼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작품은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라는 시집입니다. 그럼 나태주 시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풀꽃,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등 정말 그의 대표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 서정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 신비로움, 미묘함, 삶의 정경, 인정과 사랑의 연연함 등을 노래하였는데요. 새 여울, 서세로의 동인으로 활동하였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그의 시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그가 생각했을 때 명시는 시인의 영혼이 스며들어 있는 시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언어와 합치하여 이들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 참된 시인의 작업이라 하기도 했죠. 이처럼 문학에 대한 지식과 가지고 있는 철학이 뚜렷하신 분이었는데요. 또 이 나태주 시인은 오늘 소개해드릴 시집 마음이 살짝 기운다로 도서출판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30회 소월시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소감에서 평생을 두고 가슴에 안고 살았던 김소월 시인의 이름으로 받는 상이라 젊은 시절부터 참 많이 받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학에 대한 애착이 가득하신 분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그의 시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 만나보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올게요. 먼 길, 나태주.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네, 이렇게 노래와 시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방금 만나보고 온 시는 나태주의 시집 마음이 살짝 기운다에서 먼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집에는 총 100편의 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삶 곳곳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애틋한 사랑에게 안녕을 전하고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나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따뜻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시들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통해 소소함 속에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여운과 다정한 감정이 녹아있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시집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는 일에서는 언제나 보고 싶은 연인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2장, 많이 예쁘거라, 오래오래 웃고 있거라에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가족들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3장, 바람 한 점 나누어 먹고 햇살 한 입 받아서 먹다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져 쉽게 지나쳤을 자연과 일상에 대한 감탄과 고마움을 담았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4장, 바람 부는 날이면 전화를 걸고 싶다에서는 삶에서 마주했던 인연들에게 전하는 진심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태주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따뜻함이 여기까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 시집을 만들 때 염두에 두었던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예쁜 꽃에서 꿀을 가져와 벌꿀을 만들듯 그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살포시 가져와 글로 써내려 간 것이 바로 이 시집, 마음이 살짝 기운다라고 하는데요.
늘 그래왔듯 소소함 속에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여운과 다정한 감정이 녹아있는 시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살가운 위로와 어루만짐을 주고 일상의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라는 시집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소소한 행복감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작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윤딴딴의 잘 해보려는 나, 알 수 없는 너 듣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몽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 라는 시집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문학작품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로 다가갔나요?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문배시를 통해 소소한 휴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보았던 작품 중 인상 깊은 한 구절을 뽑는 시간, 하루 한마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마디는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 라는 시집에 실린 사랑이라는 시의 한 구절, 너처럼 예쁜 세상, 내가 웃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니? 입니다. 이 한마디처럼 존재 자체로도 예쁘고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 거니까요. 자, 그럼 문학 빼면 시체, 문배시 오늘의 점심 방송은 용주의 그게 좋더라고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도운서, 기술의 정상록, 그리고 진행의 저는 홍사나였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국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